달 하면 되게 감정적이고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막 누군가 앞에서 화려한 그 연기를 분출하거나 혹은 마릴린 먼로처럼 자신을 섹시함을 가지고 어필하는 그런 배우들이 달 사인에 분류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이 되시죠? 그죠? 달 사인에 분류되는 캐릭터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다분히 심리적 연기를 잘하는 대표자로 지금 제가 선정을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일단 달 사인의 대표로 제가 골랐던 이유는 이 달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 아까처럼 자기하고 제일 힘이 강한 녀석이랑 딱 만나면 태양이 사자하고 만나면 빵 뜨는 것처럼 달도 그렇긴 하겠죠. 근데 찾다 보니까 달이랑 만나는 캔서랑 달이 만나는 게 원래 달이 힘이 좋은 거긴 한데 그런 사인들은 별로 찾지를 못했고 달이 첫 번째 공간, 여기가 출발지라 그랬죠. 그래서 1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하우스라고 해서 1번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일하우스에 있는 이 행성들은 그 힘들이 생각보다 잘 발현돼요. 드러나요. 왜? 이게 자기 공간이거든요. 나의 공간. 나의 공간이에요.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번 공간을 점성이나 영어로는 그냥 퍼스트 하우스라고 부르지만 이게 동양에도 이 이름이 다 있는 거 아시죠? 동양에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명궁이라고 불러요. 명궁이라는 말이 이 1번 하우스라는 뜻이거든요. 동양에서 명궁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뭐 이제 하우스 얘기는 이제 그때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차기에서도 한번 했지만 근데 여기에 1번 하우스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의 속성을 되게 강하게 보여주고요. 이 달의 속성이 여기에 있는 달이 어디에서 뜨냐면 여기 또 아까 말했죠. MC가 떠 있는 자리, 천중점. 이 천중점과 관련된 이 공간은 대부분 자신의 커리어, 그죠? 사회적 적성하고 관련돼요. 자신의 적성을 되게 대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하우스에 있는 이 달을 여기에 있는 천중점에 있는 캔서 쪽에 가지고 와서 써요. 근데 이 캔서에 또 이 토성이 달려있네. 토성은 되게 약간 노인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 그죠? 나중에 이제 아까 우리가 순서 배웠잖아요. 수부터 배웠잖아요. 수금, 지, 화, 목, 토. 저렇게 순서로 가면 점점 늙어요. 수가 제일 젊은 애예요.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이 저기 제일 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노인장 느낌이 나요. 이 아저씨 약간 아이돌 느낌은 옛날에는 되게 아이돌 느낌이었는데 겉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아저씨 그 표현, 연기나 이런 것 중에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지? 그런 심리 연기를 되게 발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태양이 약간 리브라에 놓여 있는데 이 리브라는 사실은 금성이 이제 주관하는 별이긴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기력은 되게 좋은데 이 친구가 약간 이 연애관이 조금 좀 독특한 녀석이긴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애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인간이야. 연애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도 특이한 것 중에 하나 보시면 별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은 포인트니까 제끼고 나면 이렇게 이 녀석하고 소셜 플래닛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토성하고 목성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외에 퍼스널 플래닛이라고 불렀던 자기를 상징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걔들 다 여기 다 몰려 있어. 흔한 말로 편고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편고가 이런 멀리 이걸 중심으로 자기 1, 2하우스가 아니라 반대편에 놓여 있으면 릴레이션십이나 아니면 그런 파트너십들의 관계를 많이들 보여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뭉쳐 있어요? 다 자기가 주관하는 자리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이기적인 인간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한가에 삘 꽂히면 끝까지 물고 간다 그래서 계속 제 정가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중에 사인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쪽에 지금 다 몰려 있죠. 그리고 이 리브라라고 하는 거는 천칭이잖아요. 뭔가를 저울질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뭐죠?
가감승제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자리가 이 천칭 자리의 물상적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평생 연애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되게 그 연문설이 많아요. 결혼도 뭐 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찡그리고 돌싱이고 막 할 테지만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브리바디 금발이어야만 사귀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연예인급이 되면 이 파파라치들이 막 사진 찍고 뭐 여성이랑 나타나면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흑인이랑 같이 팔짱을 끼고 뉴욕 시내를 그 LA 시내를 지나간다. 아무도 사진을 안 찍는데. 왜? 얘는 흑인이랑 사귄 놈이 아니거든. 그냥 친구 사이인데 팔짱 낀 거야. 근데 얘가 금발 여성이랑 같이 그 시내에 나오면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연애설이 뜨고 실제로 그게 연애설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독특한 그런 연애관들을 드러내 보이는 캐릭터로 있죠.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다분히 태양은 감정적이고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자신 내면에 있는 무의식 공간이 그 사람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이클 잭슨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이 일하우스에 태양이 떠 있어요. 그죠? 일하우스에 태양이 있습니다. 일하우스에 있는 행성들은 그 사람의 그 드러나는 성등을 일하우스에 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비어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차트나 뭐 그 선생님들 차트를 여러분들이 벌써 보게 알겠지만 여러분들 차트 중에도 분명 일하우스에 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일하우스에 이 사람도 다른 별들은 없어요. 이것들은 다 포인트예요. 이것만 별이에요. 행성, 정확히 위성이지만 어쨌든 들어있는데 이게 파이시스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 파이시스라고 하는 이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다분히 심미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뭔가 약간 판타지한 느낌이 좀 있어요. 미학에 빠지고 철학적인 거랑은 좀 다른데 심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있잖아요. 약간 그 모던 계열인데 좀 독특한 그런 미적 감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그 먼 얘기 같은데 파이시스가 이렇게 하면 딱 알기 쉬워요. 약쟁이들이 파이시스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약에 잘 취해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하는 우리나라는 마약이 워낙 그 통제돼 있는 나라니까 뭐 마약 그런 것들은 되게 극소수에 속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대마 이런 게 되게 흔하잖아요. 이 파이시스 계열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뭔가에 도취되는 게 되게 그 잘 일어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파이시스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파이시스에 또 이렇게 달이 뜨면 달은 무의식 공간이잖아요. 그 무의식의 공간이 그 사람의 그 뭐죠? 판타지를 자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 마이클 잭슨은 사실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대단한 가수지만 그 가수의 그 이 색깔이 잔잔한 이런 그 무슨 컨트리 뮤직을 하거나 발라드 부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뭔가 진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세계는 우리가 오묘한 그런 세계를 갖고 있는 가수였어요. 그렇죠? 돈도 엄청나게 벌었지만. 그리고 가장 끝에 말로도 결국에는 프로포졸 그 오버도스로 엄청 많이 주사 놓고 끝났죠. 생을 마감했죠. 근데 이분도 이제 이런 그 달의 성향이 좀 강하게 드러났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되게 억압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게 이 아까 앞에 차트랑 비슷한 게 토성이 여기에 달이 출발하잖아요. 근데 토성이 그 앞에 있는 디카프리오도 토성이 저기 천정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천중에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도 천중 특히 완전 겹쳐요. 천중하고 완전 겹칠 정도로 이 토성이 그러니까 자기 제약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을 토성이 갖거든요. 자기를 절제해요. 근데 실제로 자신의 감정은 되게 속에서 막 그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그러니까 열이 나서 끊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외부적으로는 그게 되게 제약받는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우리말로 하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죠.
네, 뭐 나머지 차트들을 뭐 나중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 부분 차트는 또 많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은 달이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짧게 보면 달 중에 또 대표적인 달, 예. 한국 분 한 분씩을 넣어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달과 관련된 게 뽑아본 게 노희찬 선생. 예, 지금은 이분도 돌아가셨지만, 예, 노희찬 선생도 달과 관련이 있고요. 달 차트를 제가 찾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앞에 있는 건 달이 1하우스에 있었던 거, 출발점에 있었던 거였고요. 노희찬 선생은 달과 관련된 그 사인이 캔서예요. 계자리가 그 달의 그 뿌리에 해당을 한단 말이에요. 달의 힘이 가장 강한 사인이 캔서예요. 캔서. 게. 옆으로 개는 겁니다. 게. 랍스터. 정확하게 크레이피쉬인데 크레이피쉬 하면 잘 모르는 분이 요즘 다 알구나. 정글의 법칙에 크레이피쉬가 많이 나와서 요즘 한국 분들도 크레이피쉬를 알지만 랍스터처럼 생긴 그 개가 크레이피쉬죠. 그 개예요. 얘가. 근데 이 개자리의 개자리가 달의 힘이 강하고요. 이 어센 자리에 개가 지금 놓여 있어서 달의 힘이 강하고 또 그 달이 이 캔서 바로 직전, 2도 정도 바로 직전에 이 달이 또 같이 함께 있어요. 가까이에서. 이 정도면 좀 어센던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12번 하우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출발 하우스라는 얘기는 돌고 돌아서 이게 마지막 뭐가라는 뜻이에요. 끝나는 하우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약간 그 죽음과 관련이 돼요. 이게 그 시작점이라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끝나는 죽음의 자리에 속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달이 놓여 있고 1번 하우스는 캔서가 또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달이면 얘를 관장하는 게 달이면 그 달이 또 있는 자리하고 이렇게 서로 엮이게 되어 있는 그 차트 리딩이 되게 중요한 리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공간 속에서 노희찬 선생은 달이 이렇게 그 주관했다는 건 되게 감정이 생각보다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작용력을 해요.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주체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예요. 이분부터.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정치인들이면 언론에서 뭐 이때 무슨 누구한테 정치 자금 좀 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그 자신의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 안 돼. 몇 억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몇 천만 원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정확하게 그때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읽기는 했는데 아무튼 수백억 대도 아니야. 수백억 대 비자금도 아니야. 찔끔이야. 근데 그 찔끔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 일이 일어났던 거고 실제로 그게 팩트이긴 했고요. 그게 실제로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뭐가? 감정이. 감정이 감당을 못해요. 왜? 달이 갖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사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꼼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분 지금 보면 꼼꼼한 사람이었고요. 지금 보면 태양하고 달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차트를 처음 리딩할 때는 태양과 달과 어센던트를 봐야 되는데 이분 보면 태양이 이 버고라는 처녀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처녀가 되게 꼼꼼한 여성이에요. 그렇죠? 되게 꼼꼼하고 그걸 특히나 그게 또 이렇게 제일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역량을 사회적 소셜리하게 발휘하는 곳이라면 거꾸로 저 밑에 있는 이 3하우스 이 9번 10번 자리가 이제 사회적 공간이라면 이 아래쪽에 정반대에 있는 아래쪽은 뭐겠어요? 되게 개인적인 공간에 해당을 하겠죠. 반대로 개인적인 공간, 가정적인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가정적인 공간에 여기 있는 그 버고와 리브라가 놓이면 이 버고와 리브라는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고 자기 관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그 태양이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3번 하우스는 이 보통 정치인 하는 친구들 보면 이 9번, 10번에 되게 별들이 강하게 많이 놓여요. 왜? 인생의 목표도 크고 자기 사회 나가서 막 그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노희찬 선생 보면 이쪽에 별들 없잖아요. 화성이 있기는 하지만 주관하고 있는 이 수성이나 목성이나 태양이 다 이 공간에 있어요. 이 3번 하우스는 사실은 공부가 완전 풍 하고 뜨는 공부는 아니에요. 노희찬 선생 사실은
석사 박사도 아니에요. 대졸이에요. 대학도 졸업했나 모르겠다. 대학도 졸업 못했을지도 몰라. 대학 다니다가 그 노동운동 하겠다고, 그쵸? 그때 옛날에는 위장 취업이라는 걸 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 학생들이 대학 그 중퇴 서류 내놓고 진짜로 용접 기술 배워가지고 거기 갑니다. 뭐 하려고? 데모하려고. 거기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살 길을 리드하는 게 나의 그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자신의 동지 공간, 형제 공간인데, 동지, 형제,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공간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감정에 큰 영향을 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그 노희찬 선생의 차트도 달을 보여주는데 꽤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이 페이지는 태양하고 달을 보여드린 다음에 수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성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그 차트 리딩법,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차트 리딩법일 수 있어요. 차트 리딩을 아직 행성을 다 안 배웠지만 차트 리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개의 포인트를 확인한다. 뭐냐면 첫 번째, 태양. 그죠? 두 번째는 어센던트, ASC라는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랑 지난번에 앱해서 링크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 링크를 오늘 여러분들 거를 잡는 이것만 갖고 생각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지인분들 것도 그렇고. 태양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자신의 목표점. 그죠? 자신의 목표 지향이에요. 목표 지향점이에요. 나폴레옹은 뭘 목표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게 목표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목표 지향성이에요. 지금 이게 나폴레옹 차트 제가 옮겨놓은 거거든요. 나폴레옹 차트 보시면, 나폴레옹 차트 보시면, 자신의 이 천정점에 리오의 태양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지향점에 해당을 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멘트는 뭐냐면, 혹시 이제 그 한병 선생님은 그 타로 공부를 안 하셨지만 두 분은 타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 셀틱 크로스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놓냐면 1번 놓고 2번은 크로스 시키고, 1번 놓고 2번 크로스 시키고, 3번 놓고 4번 놓고 5번, 6번, 7, 8, 90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5번, 6번, 7, 8, 90은 각각의 다 그 리딩법이 따로 있지만, 이 가운데 리딩법을 가르쳐서 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은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3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라운이라고도 쓰는데 as above you라고 되어 있어요. above you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뭐예요? 나의 위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 켈틱 크로스를 익히실 때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켈틱 크로스를 짰을 때 이 3번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차트를 리딩하는 사람의, 픽한 사람의 자기 목표란 말이야. 이 3번 자리에 그 뭐죠? 펜타클 4 정도 나오면 이 사람은 구두쇠인 거야. 자신의 목표 지향성이 은행에다가 10억, 100억 쌓아놓는 게 목표 지향인 사람이야. 바로 그 포인트가 위에 있다 해서 above you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목표성이고요. 그게 차트에서 태양이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태양의 자리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어센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에 놓여 있느냐. 어센이라는 게 이제 보면 스콜피오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스콜피오의 키워드가 바로 당신의 포지션. 이 포지션에 해당하고, 여기 자리 가운데다 놓잖아요. 먼저 가운데 놓고 이제 이걸 크로스하는 방해점을 올리기는 하지만, 이 1번에 놓은 시그니피케이터라고 하는 것, 나를 가리키는 애 있잖아요. 그 1번의 자리가 바로 당신의 포지션이고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너라는 인간은 뭐하는 인간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1번 처음에 뽑은 게 이 사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뭐죠? 그렇죠. 인지점이잖아요. 인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야.
까만색 라인에 ASC라고 되어 있는 이 마크가. 그게 리브라인 사람, 그 다음에 캐프리콘인 사람. 예, 그죠? 저는 캔서거든요. 캔서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면 이렇게 위하고 밑에다가 하나 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below you라고 불러요. 당신의 아래에 있는 카드. 이렇게 해서 below you라고 부르는데 그 below you에 속하는 자리가 바로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당신의 무의식 공간. 당신의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라는 얘기잖아요. 달이 가리키는 공간이 바로 그 사람의 무의식 공간이고 당신의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무의식 공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캐프리콘의 무의식 공간이고 이게 제일 꼭대기 제일 밑에 천저점에 있잖아요. 천저점에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바운더리에 대한 뭐라고 하지? 애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힘이 높은 사람이 거꾸로 여기에 놓이면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집착을 갖냐면요. 자기 식구, 자기 민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독일 민족에 대한 애착을 보이잖아요. 자기 바운더리의 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의식 공간 속에서 그걸 갖기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되게 시골 출신인 건 아시죠? 그렇죠? 무슨 섬이야? 이름도 생각 안 나. 어떤 조그만 프랑스에서도 조그만 섬에서 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섬에 대한 집착, 애착,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자기가 익혔던 어떤 사회적인 불합리 이런 것들을 자기가 왕이 돼서 다 엎어놓을 거야라는 사고를 갖고 살았던 친구예요. 그게 당신의 무의식 공간이고 당신의 이 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다. below you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above you, below you라는 걸 이 차트에서 우리가 이 카드 픽할 때 뭐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이 태양의 목표와 달의 무의식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시그니피케이터가 바로 어센던트의 포인트다. 이 세 가지만 일단은 갖고도 여러분들이 차트의 포인트를 뽑아가실 수 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좀 머큐리하고 비너스까지 나가려고 하는 목표를 삼았었는데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행성, 태양과 그리고 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좀 더 배우시고 나서 박수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으셨답니다. 다행입니다.